결혼한 지 5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간 시어머니의 시자 노릇을 참고 또 참았는데 최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폭발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참 둔하고 미련한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매년 남편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은근히 불쾌한 게 많았는데 멍청하게도 돌아오면 찝찝하긴 했지만 새로 생긴 가족이라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혼 생활 3년째가 됐을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시당하고 식모 취급 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걸.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해서 저도 남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기에 좀 이상한 게 있어도 좋게 넘어가자 했었는데 그걸 몇 년이 지난 최근에야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괴롭히고 이용하는 게 치밀하고 치사하고 교묘합니다. 몰래 은근슬쩍 일을 시키는데 이게 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러다 누군가가 들이닥치면 재빠르게 나서서 변명을 하십니다. 빨리 저를 도우라고 한다거나 저를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선수를 치시는 거죠. 제가 그런 일로 남편을 불러 얘기하거나 따지면 치사한 인간이 돼버리는 먹 같은 상황을 잘 만드시더군요. 재작년 명절에는 남편이 회사 문제로 없었는데 작은 싱글 침대가 있는 방을 친척분이랑 나눠 썼었습니다. 다음날 친척분들이 잘 잤냐고 묻길래 전기요가 있어서 따뜻하게 잘 잤어요. 하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친척 자라고 깔아놨더니 하며 눈을 흘기며 지나가시더라고요. 일부러 뺏은 것도 아니고 그걸 면전에 대고 말하는 게 사람입니까? 그 일로 폭발했었는데 남편에게 네 모친의 만행이라며 하나하나 따졌더니 설마 째려받겠느냐며 오해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화 풀어. 하면서요. 정말 억울한 게 그 모든 것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임에도 남들이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선물이든 음식이든 저만 안 주거나 못난 걸 주십니다. 정말 유치하다 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기분이 나빠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매번 뭔가를 주실 때마다 낡고 오래되고 먼지 앉은 것들을 주시는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선물이랍시고 주신 걸 남편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쓰레기 너나 가지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무시하려는 게 아닐 거라며 본인이 더 좋은 걸로 다시 사주겠다고 말하는데 전 그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은 거 갖고 싶어서 그랬겠나요. 저도 참 병신 같은 게 그걸 왜 당하고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막상 당시에는 이거 뭐지? 하고 당하는 겁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표현하면 치졸한 인간 될 것 같고 평소에도 좋든 싫든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지라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 시기였죠. 결혼한 지 3년째 되었을 쯤 이걸 각성했는데 당시 남편한테 다 쏟아붓고 다신 니네 가족 안 본다 했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다 본인이 하겠다고 빌더군요. 저 시키는 일 없을 거라며 자기가 감시와 커트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모친한테 따지겠단 말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좋을 때마다 은근슬쩍 이번에 집에 갈 땐 우리 멍멍이 어디다 부탁하지? 하고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나름 고학력자인데 진심 바본가 싶기도 했습니다. 무튼 그럴 때마다 화가 나서 너희 집 안 간다고 하고 소리치고 노려보면 바로 눈을 깔고 모르는 척 하는데 진짜 한 대 지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난리를 치고 작년에는 시가족 모임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째 시동생의 생일이었는데 명절도 아니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오는 거니 참석해달라고 남편이 빌고 빌어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억지로 따라가는 척 했지만 은근히 가보고 싶긴 했어요. 변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예전에는 잘 보이려고 웃기도 잘 웃고 따라다니면서 일도 잘 돕고 항상 눈 마주치면 말도 잘 들어주던 며느리였는데 이번에는 식당에서 만나서 인사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멍청하게 재빨리 자리를 잡을 줄 몰라서 그런지 제일 멀리 앉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시어머니 근처에 앉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보통 식당에 가시면 음식을 따로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 걸 조금씩 가져다 드십니다. 이전에는 제 거 반을 떼서 어머님께 드리면서 챙겼었는데 이번엔 쳐다도 안 보고 코 박고 밥만 먹었습니다.
양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부러 비싼 걸로 시켰고 남편이 중간에 고기 괜찮냐 묻길래 하고 대답만 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민망해 하시더군요. 제가 좀 줄 알았던 거죠. 제가 원래는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한 입씩 떼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도 배가 고픈 그런 타입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착한 척 못해서 안달이었는지 머리를 쥐어 뜯고 싶네요. 무튼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이 왜 음식을 안 시키냐고 난리를 치니 뒤늦게 시켜 드셨고 그렇게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 주변에서 대화하고 맞장구도 쳐드리고 했을 텐데 어머니와 떨어져서 걸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시며 몇 번 말을 거시길래 네, 아니요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쳐다보시며 아이고 저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하고 눈치를 주시는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 또 저한테 계속 뭐 먹을 거냐, 뭐 먹고 싶냐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계속 물어보면 지가 차려오겠지 내가 차리게 두겠냐 하는 심보로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멍청해서 당해왔는데 이번에는 생각 없다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차랑 과일 차려와야 되는데 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저한테 또 눈치를 주셨습니다. 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었죠. 결국 남편이 다들 뭐 마실 거냐 물어보고 주방으로 가니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아이고 하는 소리를 내시며 따라 나서더군요. 그렇게 내온 과일과 음료를 저는 손도 대지 않았고 가족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대충 다들 잘 돌아가시라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모처럼 먹는 거 다 치우고 나왔을 텐데 그냥 나왔더니 뒤통수가 따갑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댁을 나섰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몸종도 아닌데 왜 찔려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너무 짜증나더군요. 예전처럼 당하지는 않았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더럽고 찜찜한 기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일요일에 남편에게 동생들이 연락을 해왔는데 저희 가고 나서 제가 변한 것 같다고 모친이 엉엉 울더랍니다.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요. 시어머니 평소 이미지가 여리여리하고 아주 순한 여학생 같은 분이십니다. 일주일 이상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으셨죠. 연애 1년 때는 안 그러셨는데 결혼하고 첫 해부터 본색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벌벌 떨면서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시는지. 언제부터 내 기분을 신경 썼다고. 동생 생일이라고 축하해주러 갔고 선물도 줬고 남 음식 손 안 대고 내 것만 먹었고 안 먹을 거니 차리지도 않았고 안 먹었으니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웃겨서 안 웃었고 묻는 말에 대답 잘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내가 뭐 어쨌다고 울고불고 하시냐. 예전처럼 병신같이 안 굴어서 오신다냐. 진짜 어이가 없다. 다신 그 집 가자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며 소리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노인네 신경 쓰지 말고 냅두라는 말을 하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요.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결혼 전 이상형의 화목한 가정 출신을 꼽았던 제 허벅지를 쥐어 뜯고 싶습니다. 가족의 끝판왕 효자인 인간이 저를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건지. 제 식구들이랑만 안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저를 자꾸 끼워 넣으려는 걸까요? 마음 같아선 갖다 버리고 싶지만 집안이랑만 안 엮이면 저한테 참 잘합니다. 모친이랑 안 엮이면 95점짜리예요. 집안이랑 엮이면 1점도 주기 싫지만. 그런 남자를 모친 때문에 헤어지는 게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이거 이혼이 아니면 답이 없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 1%가 사람 잡는 겁니다. 95% 남편이 아니라 1%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시는 거니.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지락펴락 하시려고 신혼 때 그러셨는데 다행히 남편이 잘 막아줘서 넘어갔어요. 지금은 전화도 아예 안 하고 방문은 남편이 가끔 가자고 할 때 한 번 정도 가고 그냥 모르쇠 했더니 어려워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수많은 만행들의 대가를 몸소 치르셔야죠. 굳건히 마음 흔들리지 말고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두 번째 댓글. 저도 그런 시댁을 만났어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처음에는 이해하더니 영 끊은 지 2년이 되니 서운해하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날도 많아지고 결혼 12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런 일은 남편이 중심을 잡아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가자고 강요하니까요. 웃긴 건 저는 헤어질 때 남편이 제가 참고 살지 않은 것에 화를 내더군요. 힘내시고 좋은 결정하세요. 세 번째 댓글. 남편 놈 재수없네요. 저도 사내 만에 하다가 2년 전부터 시댁에 안 가고 있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저희 집 남의 편도 슬슬 눈치 보다가 제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고 웃는 얼굴이면 이번 주에 어머님 댁에 갈까? 이지랄을 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전 집에서 항상 화난 척하고 있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웃으면 시댁에 가자고 하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 내 자존감을 좀먹는 사람들은 피해야죠.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네 번째 댓글. 저 시어머니 같이 어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며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해줄까? 내가 할게 소리 나오도록 유도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욕 안 먹고 남을 부려먹으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데 저것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정도에 따라서 그 공간의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야 하고 안 그러면 못 참는 사람도 있더군요. 관종이라면 관종이죠. 시어머니도 어느 수준까지인진 모르겠지만 쓰니 글보니 자기만 쳐다봐주던 아들의 관심을 뺏어간 며느리에게 질투와 심술을 느끼고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런 타입을 익히 겪어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뒤통수 맞는 거 빨리 알아채기 힘들어요. 겉으로 사랑받고 싶어서인지 언제나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응? 하다가 몇 번 겪고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달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실체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쓰니가 바보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세요. 또 한 번 니네 엄마 얘기 꺼내면 그냥 이혼하자고요. 능구렁이처럼 수작 부리는 게 참 밉상이네요. 다섯 번째 댓글. 저도 저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한테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그랬는데 저는 남편 놈이 등신이라 결국 이혼했어요. 당분간 니네 집은 너 혼자 좀 가라고 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니네 부모님 못 보겠다고 분명 말하고 본인이 알았다고 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난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 혼자 가라. 하고 말했더니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봐서 좀 참아줄 수 없겠냐고요. 아무튼 전 막장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이 등신이라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남편만 제정신이면 시가 영 끊고 이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전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이라고 착각했는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여섯 번째 댓글. 님 억울하고 고생하신 거 아는데 이번처럼 티나게 하면 님만 나쁜 며느리 돼요. 방법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우면 님도 여우처럼 행동해야죠. 즐거운 모임이니 그냥 즐기세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눈치 줘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시어머니가 쓰니한테만 눈치 주고 일 시키는 걸 알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방 쓰라고 하면 잘 데 없으니까 전 이만 갈게요. 하면서 옆 사람 불편할까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여우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남편도 등 돌릴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댓글.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착하게 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진짜 무시하면 쟤 변했네 어쨌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착한 며느리 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한 며느리가 되세요. 며느리가 못됐어도 할 도리만 하면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